1914년 12월 어느 밤, 한 남자가 자기 평생을 쏟은 연구소가 불타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30m까지 치솟았고 5블록을 집어삼켰습니다. 수십 년치 연구 자료와 발명품 시제품이 전부 잿더미가 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태면 주저앉게 되죠. 그런데 한 남자는 그 광경을 보고 67의 나이에 마당을 뛰어다니더니 아들을 붙잡고 외칩니다. 네 엄마 어디 있니? 어서 가서 데려와. 친구들도 다 불러. 이런 불은 평생 다시는 못 볼 거다. 평생 일군게 다 타고 있는데 불구경을 하라고요? 그날 밤 그가 한마디를 더 남깁니다. 내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노인은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그날 사라진 돈이 지금 가치로 수백억, 보험은 3분의 1뿐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3주 뒤 에디슨의 공장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 해가 가기 전에 또 새 발명을 내놓게 되죠. 같은 잿더미 앞에서 누구는 거기서 끝나고 누구는 거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차이가 운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성격일까요? 에디슨이 본 건 우리가 봤을 것과 똑같은 잿더미였을 겁니다. 단 하나 달랐던 건 그 잿더미에서 그가 먼저 본 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차이가 머릿속에서 무엇을 먼저 보느냐가 만난 적도 없는 신경과학자들이 1949년 실험실에서 뇌 안에 실제로 있다고 증명한 회로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무엇을 먼저 보기로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현실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정신승리 같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잿더미 앞에서 먼저 본 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었다는 거. 그게 그냥 성격이 긍정적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원리를 통째로 담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설정이 좀 독특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승사자와 한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로만 되어 있는 자기계발서거든요.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저승사자가 툭툭 던지는 말을 가만히 곱씹다 보면 신기하게도 천천히 뭔가를 깨닫게 되는 책입니다. 그 저승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너희 뇌는 대단히 멍청하다. 모든 사람의 뇌가 멍청하다니 무슨 소리일까요? 저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썼던 걸까요? 저승사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는 인간의 육체를 관장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지,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모하려 한다. 한마디로 뇌는 게으릅니다. 살아남는 데만 관심 있고 칼로리를 아끼려고만 해요. 그리고 이 게으른 뇌한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부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릴라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머릿속에 고릴라가 떠오릅니다. 하지 마를 처리하려면 뇌가 고릴라를 먼저 떠올려야 했던 거예요. 저승사자가 하는 말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로 실험실에서 확인한 사람이 있어요. 1987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데니얼 웨그너 심리학 교수가 사람들한테 딱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흰 곰을 절대 떠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흰 곰이 떠오를 때마다 종을 치게 했어요. 결과는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마음껏 생각해도 된다고 한 사람들보다 흰 곰을 더 자주 떠올렸습니다. 저승사자 말 그대로였어요. 뇌는 하지 말을 모릅니다. 뇌가 이렇게 멍청하다면 거꾸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저승사자가 알려준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혼잣말로 자기한테 질문을 하라니 책 속 그 사람도 어이가 없었나 봐요. 반응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또라이도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 저승사자가 시킨 질문은 우리가 아는 그런 확언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자기계발서에는 나는 부자다 라고 단언하라고 하잖아요. 저승사자는 정반대로 물으라고 합니다. 왜 나는 부자가 된 거지? 차이가 뭘까요?
나는 부자다라고 하면 속으로는 거리감이 확 듭니다. 말하면서도 뇌가 아닌데 하고 안 되는 이유를 미친 듯이 찾아요. 그런데 왜 나는 부자가 된 거지? 라고 물으면 이미 됐다는 걸 깔아놓고 그 이유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책 속 그 사람이 직접 느낀 걸 이렇게 적었어요. 왜 나는 부자가 된 거지? 라고 했을 때는 이미 부자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승사자가 못을 박습니다. 말만 긍정하는 긍정화건과 이 질문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부자가 된 이유를 찾으라니까 확신이 생기는 것이다. 질문 하나 바꾼 게 그렇게 큰 차이냐고요. 이것도 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한 1949년 이탈리아 신경과학자 주세페 모르치와 미국의 호러스 마군이 뇌 속에서 회로 하나를 발견합니다. 망상활성계, 영어로 RAS라고 합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정보가 수천만 가지인데 뇌는 그걸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처리할 것만 골라내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게 RAS입니다. 그 필터의 기준 하나가 내가 반복해서 의식하고 스스로한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왜 나는 부자지? 라고 물으면 뇌는 그 답이 될 단서를 현실 속에서 자동으로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빨간 차를 한 대 사면 그날부터 길에 빨간 차만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저승사자가 툭 던진 말이 이 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찾아낸 거랑 유사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진짜 맞는 걸까요? 그렇다면 에디슨은 어땠을까요? 에디슨도 똑같았습니다. 같은 잿더미 앞에서 보통 사람의 뇌는 왜 하필 나야 를 처리하느라 잿더미만 더 선명하게 봅니다. 에디슨의 뇌는 여기서 뭘 다시 시작하지? 를 처리하느라 잿더미 속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걸 골라냈어요. 똑같은 눈, 똑같은 잿더미, 뇌가 골라낸 현실만 달랐던 겁니다. 질문을 바꾸면 뇌가 골라내는 현실이 바뀐다. 여기까지 들으면 솔직히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럼 질문만 바꾸면 다 되는 거냐? 누구나 다 부자가 되냐? 저승사자는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걸었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뇌가 현실을 다르게 골라낸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여기에 조건을 하나 걸었다고 했죠.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도 도로암이 타버립니다. 저승사자가 이번엔 더 센 말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는 걸 매일 매순간 하면서도 모르고 있어. 생각이 곧 창조의 도구라는 거죠. 창조의 도구는 생각이다. 너희는 생각으로 모든 걸 창조한다. 아니, 그럼 반박하고 싶어지죠. 책 속 그 사람도 똑같이 받아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한 번도 창조된 적이 없거든요. 부자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냐는 거죠. 저승사자 대답이 핵심입니다. 너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직장인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 생각의 형태는 두 개가 합쳐져서 회사원은 부자로 만들지 마 라는 생각이 되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과 난 안 될 거라는 생각, 이 둘을 동시에 깔면 우주는 그걸 합쳐서 들어줍니다. 저승사자가 색깔로 비유해요. 나는 빨강을 원해, 파랑도 원해. 그럼 우주는 빨강도 파랑도 원한다고? 그럼 보라를 주지. 빨강을 원하면서 파랑을 같이 원하면 빨강도 파랑도 아닌 보라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반대 주문을 같이 걸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진짜 그렇게까지 작동을 할까요? 1968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 로버트 로젠탈 하버드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한테 IQ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한테 거짓말을 해요. 이 명단에 있는 아이들이 올해 성적이 확 오를 겁니다. 사실 그 명단은 아무 근거 없이 무작위로 뽑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다시 IQ를 쟀더니 그 명단의 아이들이 실제로 다른 아이들보다 점수가 올라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교사가 그 아이들한테 품은 믿음뿐이었어요. 반대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노세보라고 부릅니다. 효과 없는 가짜 약을 주면서 이건 부작용으로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진짜로 더 아파집니다. fMRI로 보면 뇌가 실제로 통증 신호를 키우고 있어요. 안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진짜로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승사자가 하나를 더 짚습니다. 설령 원하는 걸 선명하게 떠올려도 그게 어떻게 오는지를 그리지 않으면 엉뚱하게 옵니다. 책 속 그 사람이 1000억을 갖고 싶다고 하니까 저승사자가 그래요. 1000억만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생기는지는 생각 안 하면 뉴스에서 1000억을 횡령했다며 나오고는 끝내버린다. 원하는 숫자는 맞네요. 그런데 가지진 못하고 그냥 소식만 들은 거죠. 형태가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본 질문, 왜 나는 부자지? 이건 빨강을 선명하게 칠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에이 회사원이 무슨 하고 파랑을 같이 칠하면 결국 보라가 나오게 되죠. 로젠탈의 교실에서 아이들을 바꾼 것도 노세보가 멀쩡한 사람을 아프게 한 것도 결국 같은 원리였습니다. 믿음이 한 방향으로 모이면 현실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두 방향으로 갈리면 서로를 깎아먹는다. 빨강을 원하면 빨강만 칠해라. 파랑을 섞으면 보라가 된다. 그렇다고 갑자기 1000억을 빨강으로 칠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커서 칠하는 순간 파랑이 따라붙거든요. 그래서 저승사자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 칠해보라고 합니다. 1000억은 너무 커서 빨강으로 칠하는 순간 에이 그게 되겠어 하고 파랑이 따라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저승사자가 내놓은 방법은 의외로 시시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연습할 수도 있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한 딱 그 정도 크기를 먼저 구해보라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저 그것을 달라고 구하라. 그러나 외부의 신에게 구하지 마라. 너는 너의 내면의 신에게 말하라. 그리고 나서 주변을 관찰하는 거다. 분명 신호가 온다. 주변을 관찰하면 신호가 온다. 너무 황당하니까 책 속 그 사람도 바로 대꾸합니다. 에이, 저건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죠. 그냥 우연을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신호라는 게 우연이 아니라 알아채는 능력이라는 걸 실험으로 또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2003년 영국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 스스로 운이 좋다는 사람들과 운이 나쁘다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한 부씩 주면서 사진이 몇 장 들어있는지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운 나쁜 사람들은 평균 2분이 걸렸어요. 운 좋은 사람들은 몇 초 만에 끝냈고요. 비결은 신문 둘째 페이지에 큰 글씨로 이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만 세세요. 사진은 43장입니다. 중간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만 세고 이걸 봤다고 말하면 $250를 드립니다. 운 나쁜 사람들은 사진 세느라 이걸 다 지나쳤고 운 좋은 사람들은 알아챘습니다. 와이즈먼의 결론은 이랬어요. 운이 나쁜 게 아니라 긴장하고 불안한 사람은 눈앞의 신호를 못 본다. 저승사자도 똑같은 걸 거울로 보여줍니다. 한 미국 여성 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100,000가 필요해.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안에 완벽한 신호를 줘. 그러고는 평소 안 받던 모르는 번호 전화를 혹시 신호일까 싶어 받습니다. 타임지 편집장이었어요. 당신 글을 싣고 싶다고. 같은 시각 캐나다 남자 K는 이렇게 빕니다. 지금 당장 복권 1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망해. 아, 신이시여, 제발. K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경제범죄 수사과였어요. 집 앞에 와 있다고. 하나는 좋은 우연, 하나는 나쁜 우연. 그냥 운 아니냐고요. 저승사자가 둘의 차이를 딱 짚습니다. 팸은 자기 내면에 요청했고 K는 바깥의 신한테 빌었어요. 팸은 확신에 차 있었고 K는 불안하고 초조해했고요.
와이즈먼 신문에서 250달러를 놓친 사람들처럼 K는 긴장 때문에 자기한테 온 진짜 신호를 못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팸이 욕심을 냅니다. 10만 달러가 되니까 곧장 100만 달러를 요청해요. 하루 종일 관찰했지만 이번엔 아무 신호도 안 왔습니다. 팸은 고민하다 스스로 정리합니다. 100만 달러는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작은 것부터 다시 하자. 저승사자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마음그릇이 크지 않으면 작은 것들만 나타나거나 큰 것이 나타나서 부를 이루어도 금방 없어지게 된다. 그릇보다 큰 게 들어오면 들어와도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그릇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저승사자 대답이 이렇습니다. 태어나서 겪은 경험으로 우리가 스스로 난 이 정도 라고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한인데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려. 여기서 이 책 전체가 모입니다. 잿더미에서 끝을 본 사람과 다시 시작을 본 에디슨, 나는 부자다와 왜 나는 부자지? 빨강만 칠한 사람과 파랑을 섞은 사람, 신호를 알아챈 팸과 놓친 케인, 전부 스스로 어디까지를 그어 놓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릇은 누가 정해준 게 아니다. 내가 정한 거고 지금 이 순간 다시 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독특한 책이라고만 한 그 책, 사실 제가 쓴 책입니다. 제목은 죽어도 컨티뉴. 부제가 좀 셉니다. 직장을 잃고 이혼도 했는데 저승사자를 만나 부자가 되었다. 저승사자가 던지는 말을 가만히 곱씹다 보면 신기하게 하나씩 생각하게 되는 책이에요. 제목이 왜 죽어도 컨티뉴일까요? 옛날 오락실 게임 죽어도 동전 하나 넣으면 거기서 다시 시작되잖아요. 컨티뉴. 에디슨이 잿더미 앞에서 한 게 그거였고 저승사자가 죽은 사람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준 것도 그거였습니다. 끝났다고 정하는 것도 나고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고 정하는 것도 나다. 질문을 바꾸고 파랑을 빼고 작은 신호부터 알아채면서 내 그릇을 다시 정하는 일. 결국 이건 자기 상태를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게 위클리 모티브에서 하는 일입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